고발자가 당입니다. 세상에 이런 통보문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날 고발했는가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장난도 이런 장난이 어디 있어요? 조국 조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에서 고발 실화라고 자빠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짜 요즘은 안녕들 하십니까? 예. 식사 잘 하시고, 예. 간에 다들 건강하고 화목하시고 별일 없으시고, 진짜 이 안부가 참, 진짜 참 진심으로 안부를 그냥 전하는데도, 저 역시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지금 여기는 제가 있는 데는 경남인데, 부산에서 조금 떨어진 경남에 있는데, 대구 경북만이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저 퍼지는 거 저 일이겠습니까? 황장수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을 더 폭로하지 않겠나 우려를 해서 긴급하게 민주당을 시켜서 저를 고발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검찰이 황장수가 말을 해왔던 우리들 병원, 신라젠, 또 더 나아가서 라임 자산운용, 요즘 심각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또 삼성 관련 수사, 이런 수사를 갖다가 하고 있고 계속 하도록 독촉을 하고 그렇게 끌고 가니까 아마 저 황장수라는 놈을 아마 갈아 마시고 싶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남국이가 출마한다니까 문준용이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 그야말로 이제 용납의 단계를 벗어났다. 이래서 이제 황장수에게 고발해라 하니 당에서 지금 고발했어요. 자, 고발한 놈은 누가 고발했는지 밝히세요. 고발을 당이라는 이름으로 고발은 안 되잖아요. 고발의 주체는 개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누가 고발을 했는지 밝혀라는 겁니다. 민주당에 누가 고발했는지 밝히세요. 그리고 정당이 특정 개인을 고발할 때는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그 고발한 사유가 뭐라고 국민 앞에 공개하고 밝히세요. 이 좌우 언론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이야기를 했으면 단 한 놈이라도 민주당이 황장수를 고발했다고 기사를 쓰거나 저한테 전화가 와야 돼요. 전화가 하나도 안 와요. 이건 뭔가 하면 이거는 보도하지 말아라는 부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방송에서 계속 까는 거예요. 오늘 저 제목에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나라 꼴이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사이로 총선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개헌 그게 문제입니까? 뭐가 뭔데? 뭐가 우선인데? 뭐가 먼저인데? 참내 답답하다. 씨발 진짜. 저도 국민이다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정치적 색깔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개인이 그 사람의 법정 대리인 변호사 또는 가까운 가족 친구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본인들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이 우리나라 집권 여당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맞죠? 집권 여당이 그 수많은 범죄 의혹과 아직까지도 해결이 아직도 이게 재판이 끝이 안 났죠. 이 양반 가족들이 조국, 부인, 동생, 오촌 조카, 딸, 기타 등등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국민이 알고 버젓하게 거지라 해놓고도 또 교수하겠다. 지금 내 교수하고 있는 거지 않은 거 모르겠는데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았죠. 이 양반들은 뭡니까? 피고인이죠. 아닙니까? 피고인 아닙니까? 조사 단계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어가지고 긴급 체포를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데리고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는 피의자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재판에 회부가 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피고인이죠. 맞죠? 아닙니까? 나도 재판을 하도 받아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무죄가 확정되면 그냥 무죄인 거고 이제 죄가 확정되면 이제 학교 가는 거죠. 범죄자가 되는 거죠. 지금 피고인 상태죠. 아직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또 이런 것들은 재판도 존나 길어요.
예? 무슨 연쇄살인범도 아닌데. 여튼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일반 대한민국 집권정당이 예? 일반 국민들을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국민들을 아니면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싸우고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대신 고소고발을 해요. 예? 이거는 씨발 진짜 어느 전 세계에 이런 경우 있습니까? 진짜 이런 경우 있어요, 전 세계에. 예? 지금 오늘이 2월 26일이거든요. 2월 26일. 2월 24일 월요일 날. 그럼 월요일 전에 고소고발을 했겠죠. 영통표 경찰서에서 날라왔대요. 예. 이게 보이소예요, 요거. 자, 저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다. 민주당에서 왜 고발합니까? 조국 조민이 고발해야죠. 저것만 봐도 민주당이 조국이고 조민이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조국 조민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민주당에서 고발했다. 아침에는 영등포소에서 날라오고 오후에는 국고 낙익금 계산하는 데서 날라와요. 앞뒤로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시켰지요. 앞뒤로 황장수 틀어라. 앞으로 고발장 접수시키고 뒤로 또 국고 납입금 틀어라. 자, 해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앞뒤에서 날라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최근에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에서 검찰 편들고 그리고 문희의 테러인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반대하고 또 무슨 김남국이 문준용이 변호사가 출마했다. 이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가 터져 나올까봐 겁먹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요, 구린 놈이 먼저 쌉니다. 폐렴을 폭로하는데 거의 의사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폭로가 더 터져 나올지 모르니까 저놈 입을 막아야 된다. 우리들 병원도 이야기하고 석탄 밀수도 이야기하고 라임 신라젠까지 저놈이 다 떠들고 있다. 그래서 저놈을 여기서 놔놨다가 선거판에 또 뭘 폭로할지 모른다. 그런데 검찰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앉았는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될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저거 손 좀 보자. 그러니까 이분이 뭐하는 양반이냐면 미래경영연구소인가 뭔가 소장인데 유튜버예요. 유튜버 하시는 분인데 정치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그만큼 박씨가 하겠죠. 그러니까 뭐 구독자도 뭐 거의 뭐 한 50만이 다 돼가고 뭐 얘기하는데 저도 가끔씩 이분 그거를 보거든요. 그럼 제가 몰랐던 거. 그렇다고 전적으로 이 양반 말만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판 돌아가는 거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양반 말이 틀린 건 거의 없어. 한 달 전부터 간판 걸어놓고 우한 폐렴 중국인들 입국 저지해라. 틀린 말 아니죠. 예. 옳은 소리 해서 하니까 민주당에서 조국하고 조국 지그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통신 내가 한마디로 인터넷에서 유튜버가 조국하고 조국 지그딸 이 양반이 뭐 어떻게 씹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발장이 날라왔죠, 이 양반한테. 민주당 이름으로. 근데 당 이름으로 고발이 됩니까? 그러고 명예훼손 같은 거는 본인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뭐 법이 정확하게 어째 되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그것도 지금 조국 사태가 지금 문제는 뭐 별 그게 됩니까? 예? 지금 전신에 우리 국민들이 우한 폐렴으로 마스크 하나 사기도 힘든 이 판국에 예? 마트 같은 데 가봐라. 지금 몇 시간씩 줄 서도 하루에 뭐 1200만 개 공장마다 다 찍어내는 그거 다 어디로 가는데? 그러면 너야 청와대부터 문재인 니부터 니 마누라 김정숙이 하고 쓰고 다니는 마스크 그거 다 어디서 나왔는데 너거는? 와, 대통령 높은 것들은 씨발 먼저 뭐 일제 마스크 쓰나 미제 마스크 쓰나 뭔 마스크 쓰는데 너거부터 무조건 써야 되나? 너가 하는 게 뭔데 너가? 이 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죽고 의료진들도 모자라 병원도 모자라 이것저것 씨발 사이비 종교 집단들 다 엮여가지고 지금 국민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어가지고 가게 문 닫았고 자영업자 하루보루 하루 먹고 사는 양반들 일거리 다 떨어지지. 사실이잖아요. 이 와중에 그 양반이
쉽게 말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이 양반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법으로 처리하거나 무시해버리면 되지. 근데 왜 전국을 찌르고 다니니까 이제 이 양반 입을 막아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무슨 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이분을 내가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다시피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야. 무슨 시장도 아니야. 무슨 뭐 기관 무슨 대표자도 아니야. 장관도 아니야. 차관도 아니야. 그냥 뭐 미래경영연구소에서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금 정부가 이거는 잘됐다 잘못됐다에 대해서 그냥 비판도 하고 저도 한 번씩 하듯이 답답하면 저는 게임장 업주지만 그런데 이렇게 유튜버한테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이해찬입니까? 그럼 이해찬 지 명예훼손을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지 명예를 일으켰다고 민주당 이름으로 조국하고 조국 저것 딸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제 와서 지금 이 시국에 고발하는 거 이거 제정신들이에요.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너그 제정신들이가 이 개자식들아.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란 것들이 우리 세금으로 받아 처먹고 청와대에서 지시했지. 아이가 아이가 와 중국 시진핑이 고발했나? 지금 이 시국에 씨발 새끼들아 지금 여당 마찬가지입니다. 와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이제 뭐 미래통합당인가 뭔가 뭐 하나 만들었죠. MB파들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내 이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망고 내 생각입니다. 이명박이 재구속시키죠. 17년 때려가지고. 근데 지금 6일 만에 다시 보석도 허가 안 난 거 그거 상고한 상태인데도 지금 다시 뭐 구속 집행정지로 다시 풀어줘서 박근혜는 그대로 박아놓고 그 망구 내 생각입니다. 이 개새끼 찐득이 새끼들이 의도 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이 사태 지나고 나면 다 뒤지니까 개헌 무조건 끌어들여야 되는 거야. 아닙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인가 뭔가 누구도 그러면 내 오늘 자 그거 봤거든요. 황교안이가 서울 종로인가 어디 나온다 아닙니까? 국회의원 나온다 하대요. 일단 4.15 총선이 지금 나라가 이 시국인데 국민들이 다 죽고 가고 묵고 살기 힘든 판국에 4.15 총선 될란가 안 될란가도 모르겠는데 그 가가지고 그 벤소 새끼야 옷 입고 소독약 쳐뿌리고 니 그거 코스프레 하고 있나 여당 대표라는 게 그러면 안 돼. 안 쪽팔리나? 장난하나? 끄지라 씨발로마. 그러면 안 돼. 안 쪽팔리나? 장난하나? 끄지라 씨발로마. 그러면 안 돼. 안 쪽팔리나? 당장 대구 경북에 지금 제일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가 제일 많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갔다 어땠는데 신천지 그 사이비 종교부터 다 때리잡고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내가 사태 수습을 못하더라도 야당 대표로서 지금 정부가 족같이 하면 우리 야당이라도 이렇게 맞서 싸워야 된다든가. 아직까지도 중국 놈들 지금 중국 유학생들 몇 놈 들어오노. 당장 인천공항 가갖고 들어누부서라도 입국 금지해라고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야당 대표면 야당들이면 일하다가 이제 사태 좋아해지고 예를 들고 정부 바뀌다 칩시다. 청문회 하잖아요. 눈물 쏟고 피토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폐렴으로 죽어가는데 왜 중국인들 빨리 입국 차단 못했냐? 그지랄 할 것들이야. 개 씨발 것들아. 너가 지금 뭐하고 있는데? 야당들 너가 뭐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는데? 지금 뭐 씨발 전라도 경상도 편나누나 내같이 몸 배우고 불법 게임장으로 손에 피 묻혀가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 놈도 그거는 안다 이 씨발 개잡것들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제 저 막말을 좀 많이 할게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씨발 나라가 대통령부터 미쳐 돌아가면 제정신 박힌 것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찐득이 새끼들이 다 여당 야당 정도의 차이예요. 왜? 저는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했거든요. 제가 십몇 년을 해왔잖아요. 지금 집권당이 집권을 했을 때도 지금 야당이 집권을 했을 때도 내 돈 안 빨아먹고 내 장사하게 한 새끼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찐득이 새끼들이에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예요. 근데 어느 게 더 하냐 덜 하냐인데 예를 들어 후보자가 2명이 나와서 하나는 도둑질 전과가 10범 있는 놈이고 하나는 도둑질 절도 전과가 5범 있는 놈이야. 누구 뽑아라고 자꾸 투표하라고 선동하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도둑놈인데 덜 도둑질 해먹을 놈 뽑으라고 선동하는 겁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뽑은 사람이 있고 진짜 참 저런 사람이 참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면 내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투표의 자유는 누구한테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귀찮아도 잠시 시간 내가 가서 투표를 하는 게 국민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의무나 책임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그거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뽑을 새끼 누구 있는데 주연 조연만 바뀔 뿐인데 누굴 자꾸 뽑아라고 선동하는데 아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국민들이 싸그리 투표 안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 쳐. 우리 국민이 5천만이라 칩시다. 그 중에 투표권자가 3천만이라 쳐. 3천만 명 중에 30표 받고 대통령 돼서 떨어진 놈은 29표 받고 떨어졌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제는 진짜 국민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진짜 개시래기 찐득이로 보는구나. 저는 차라리 그게 맞다고 봐요. 지금 26일이죠. 이제 12명이 돌아가시죠. 12명이 죽었죠. 우한폐렴으로. 그러고 지금 우한폐렴 확진자가 1100명인가 넘었죠. 이거 앞으로 얼마나 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짜파구리 쑤셔 쳐먹고 내가 이런 소리 해서 그러지 마. 봉준호고 거기에 뭐 송강호고 뭐고 이런 양반들도 내가 봤을 때는 폐지 줍는 할머니 리어카 손자가 아우디 끌어가지고 아우디 타는 부부 내외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차를 여기다 대놔서 올바르게 주차장에 대놓지 못하고 여기에 대놔서 통행에 방해를 해서 손자가 끌은 거니까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참 어떤 의도로 했든 간에 인간적이고 정말 참 노블리즘이다가 뭐란 간에 모르겠는데 참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죠. 내 같으면 미리 일정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아카데미 사관왕 대단하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단하죠. 그 콧대 높은 백인들 꺾어가지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는 지금 그때가 날짜가 며칠이었습니까? 그때 우한폐렴 하루에 확진자 몇 명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누구가 연기를 미루던가 안 그러면 나는 참석 못하겠다 하면 국민적 영웅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실력도 실력이지만 왜? 지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들어가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이가 내가 불렀는데 와서 짜파구리 안 먹으면 너그 감동 못하게 한다. 앞으로 이 영화배우 밥줄 끊어놓겠다. 그런 협박이라도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 지금 하는 꼬라지들 보면 이 나라가 이게 지금 민주주의예요. 만에 하나 들어왔다 하더라도 돈 많이 벌어놨다 아닙니까? 많이 안 벌어놨어요. 진짜 그거 두렵습니까? 내 같으면 그랬겠어요. 내같이 장사하는 불법 장사회가 묵고 사는 놈도 그 대가리 안 돌아갑니까? 그래서 같이 처먹고 웃고 떠들면서 그 아카데미 사관왕에서 영웅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지지를 받던 사람들 지금 다 어찌 됐어요? 그러면 안 돼. 안 쪽팔리나? 장난하나? 끄지라 씨발로마. 그러면 안 돼. 안 쪽팔리나? 장난하나? 끄지라 씨발로마.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그때 대통령 꿈만 꿔도 복권을 샀는데 지금은 대통령 꿈꾸면 씨발까 한 달 내도록 재수가 없다. 한국 속담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해 있는 사람에게 딱 맞는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까지 서울시는 여러분과 함께 친구로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한 좋아요, 중국 좋아요, 서울 주주 중국. 적인 중국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책임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기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주장하고 관철시켰으면 이러한 사태가 왔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입국 금지 확대 없이 국내 방역만 하는 건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겨울이라 모기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의 코로나19 감염병 참사에 대해 방역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입니다. 둘째,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대한연습회는 한 달 전인 1월 26일부터 감염의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금지 조치가 필요함을 무려 6차례나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로나19 발생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명백한 방역의 실패이며 그 가장 큰 원인은 감염을 차단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 관점에 따른 의사협회의 조언을 외면하지 않고 정부가 사태 초기에 입국금지 조치를 하였다면 지금처럼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내 마들레오 나다 집이 나냐? 정말 가소롭고 우습지 않아요. 어떻게 무슨 다른 나라를 상대로 고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집단을 상대로 고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신천지 같은 사이비를 상대로 고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버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왜 지금 이번에 김남국이 변호사 그거 문준영이 친구죠. 변호사 지금 민주당에 뭐 공천 주니 안 주니 하는 거 그런 소리 라임 석탄 20톤 북한 갖다 주고 개헌 올바른 소리 뭐 우한 폐렴 이런 소리 하고 한 코로나 이런 소리 하고 하니까 찔리가지고 저거 지금 이제 총선 다가오는데 입 막아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 고발합니까? 그것도 가짜게 고발 내용이 뭐냐? 이미 다 지난 이미 물 건너간 조국 조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민주당 이름으로 고발을 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어요. 도대체 민주당 이름으로 고발이 되나? 그럼 민주당 이름으로 이해찬 대표가 고발을 했던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발을 했던 뭐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고발을 했던 누가 고발을 했던 내한테 고발한 사람 정보 공개해라 이 양반이 친족을 해놨대요.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어가고 우한 폐렴으로 중리산이하는 마스크 한 장 사기도 힘들고 일거리 다 떨어지가지고 예 그거 지금 고발하고 자빠진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라는 것들이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대한민국 집권 여당 민주당이 야 이 십자석들아 너희가 뭐 시다바리가 용혁이가 이 씨발 것들아 조국 조민 요민이가 용혁이가 조국 조민 시다바리가 와 삐조리가 바지가 이 개새끼야. 야 조국 씨바와 와 저 바지 민주당 저 정도를 바지로 둘 정도면 와 내 같은 실사장은 씨바 뭐 조국한테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서울대에서 씨바 그 대가리로 아들한테 가리키겠지. 나는 항상 제가 여기도 제 재생 목록에 불법 인생으로 본 대한민국 저는 제 스스로 불법 인생이라고. 왜? 내가 불법을 자행하고 먹고 살아왔으니까 먹고 살아가고 있고 근데 내 같은 불법인 놈이 학교 가가지고 도덕 가리키고 도덕 없나 요새는 뭐 윤리 가리키고 그거보다 더 나쁜 새끼 아니에요. 조국이 아들 가리키는 거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서울대에서 그런 개새끼가 뭘 가리키겠습니까? 그 새끼가 내보다 나아요. 내보다 더 배우면 나은 겁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나는 성실하고 떳떳하게 착하게 산다. 나는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인간이란 게 씨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런 것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조국하고 조국 딸의 명예훼손을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요. 대한민국 집권 여당에서 그것도 지금 우한 사태 이 시국에 도라이야 내 씨발 진짜 야 이 십자석들아. 특히 달구벌 대구와 달빛 동맹 관계에 있는 광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가위로 천을 잘라 정성껏 마스크를 만듭니다. 마스크가 절대 부족하다는 대구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대형 마트 앞에서 끝없이 줄을 선 대구 시민들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어렵기는 하지만 특별히 그 지역은 확진자가 많아서 그 외출까지도 자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대구시장의 호소에 광주 전남 의료진들도 잇따라 대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이 40여 명이 이미 대구로 건너간 가운데 광주시 의사회는 추가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광주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대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가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 희생은 우리 메르스 사태 때도 빛났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격리돼 사투를 벌였던 을지대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의 일기 몇 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한 나날들. 구토와 설사, 식욕부진과 탈진으로 쓰러지는 간호사들이 대여섯 명 나왔다. 바깥 공기와 바람을 살갗에 느끼고 싶다. 환자가 숨진 날은 내 부모를 보내듯 펑펑 울었다고 썼고 격리가 해제된 날 일기는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는 14박 15일의 긴 MT를 잊지 못할 겁니다. 코로나19가 휘몰아친 대구 경북으로 전국에서 의료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이미 선별진료소에 85명, 코로나 전담병원에 101명이 배치됐습니다. 지역 의료계에서도 전담병원 자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진이 벌써 20명을 넘었습니다. 메르스 때 확진자 5명 중 1명이 의료진이었던 걸 생각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전담병원들은 그래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방호복을 입으면 숨쉬기가 어렵고 금세 온몸이 땀에 젖어 탈진한다고 합니다. 방역을 지휘하는 의사 출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위기 경보가 심각까지 가자 단발머리를 더 짧게 잘랐습니다. 이제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자느냐는 질문을 받자 1시간보다는 더 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그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메르스 때 통째로 격리된 의료진이 일손 부족으로 지쳐가던 삼성 서울병원 로비 전광판에 이런 글이 떴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환자 곁에 있을 겁니다. 한 간호사가 구내식당 게시판에 쓴 글을 옮겨온 다짐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광풍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대한민국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 겁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할 겁니다.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